지금 뭐 오재일 선수 얘기했는데 오재일 선수가 상당히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강했잖아요, 영준 씨. 아, 그럼요. 네. 홈런도 많이 쳤고 네. 삼성에 강했다. 그래서 뭐 리틀 이승엽으로 네. 생각해서 정말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핸드폰도 공짜로 받고 뭐 여러 개 좀 혜택이 많습니다. 홀드2, 그죠? 네, 여러 개 받았는데 저는 뭐 오제일이 이제 주전으로 1루수를 잡아준다면 네. 정말로 그 오제일 말처럼 한 30개 정도만 쳐준다면은 네. 삼성 부활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홈런이 없었어요, 사실상. 아니 지금 오재일이 본인이 부담도 좀 많이 된다고 했지만 이원석이랑 워낙 친한 또 친구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원석이 적응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고 라이온스 파크에서 오재일 선수 굉장히 강했어. 통산 3할 2푼에 홈런 12개. 아, 이 센 거야. 장타율이 6할 9푼 9리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1루수 WAR이 마이너스 0.79였단 말이죠. 최하위. 최하위였죠. 그러니까 1루는 공격력의 팀의 승리에 도움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전혀 안 됐죠. 전혀, 오재일 사실. 선수가 옴으로써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음. 오재일이 들어오면 피렐라가 좌익수가 편하다 그랬어요. 네. 중견수 박혜민, 우익수 구자욱 본인 자리로 돌아가죠. 네네. 서드 이원석, 유격수 이학주 강한울, 그죠? 세컨이 김상수, 일루 오재일, 포수가 강민호. 상당히 강해요. 내야 타력이. 그죠, 어떻게 그죠, 보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만 된다면은 뭐 이렇게만 되면 뭐 우승이죠, 사실. 근데 이제 뭐 지금 타선만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네. 네. 사실 뭐 투수력도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뭐 이제 중견수의 박혜민, 네. 근데 백업들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박찬도 뭐 이런 어. 박승규 이런 선수들이 외야에 김원곤이 또 이제 세 포지션 다 되니까. 그죠. 오재일이 네. 만약에 잘 못했을 때 이성규가 작년에 좀 경험을 좀 많이 줬는데 부진했죠, 이성규 선수가. 뭐 그리고 뭐 강민우가 부활했지만 뭐 김도환이나 권정웅 이런 선수들이 받쳐주냐. 그러니까 백업이 문제예요, 사실상. 그렇죠. 삼성은 백업이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그러니까 외야 백업으로는 이제 김원곤, 박찬도 선수가 좀 많이 쓰임을 받을 것이고 내야 백업으로는 뭐 김지찬 선수 있죠, 박계범 선수 있죠, 김호재, 최영진 뭐 이런 선수 있고 퍼스트는 뭐 이성권 선수, 이성규 선수 이런 선수 있으니까 뭐 이 선수들이 잘해주길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뭐 롯데는 한동희가 있고 하나는 뭐 노시환, 뭐 네. 기아는 최원준이 있잖아요. 네네. 유망주들이 뭐 꿈틀대는 애들. 음. 삼성이 전혀 없는 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에요, 저는 사실상. 반짝하는 애도 없어요, 사실상. 이 정도 급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삼성이. 아, 김지찬 있잖아, 김지찬. 아, 그렇게 가나요? 네. 근데 비교했을 때는 뭔가 반짝하는 선수가 있어요. 구자욱 같이. 음. 구자욱도 언제 뗍니까? 그렇죠. 구자욱도 이제 구자욱 선수 나이가 이제 중견이죠, 이제. 이제는 뭐 20대 후반 가니까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뭐 화수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백업만 정말 그 밸런스 맞춰준다면 삼성 강팀 되죠, 사실. 다시 그렇죠. 한번. 네. 자, 다혜 씨, 이제 네.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또 네. 중간에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에서 연봉 체제를 좀 이번에 신기하게 바꿨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 신연봉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신연봉제 핵심은 이제 팀 승리 기여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네. 이긴 경기에 대한 곡과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특정 선수가 승리 경기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수치화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긴 경기를 따로 뽑아서 결승타를 때린 선수, 쐐기타를 때린 선수, 그리고 희생번트를 연결한 선수에게 해당된 곡과 점수를 주고 투수 부문에서도 승리 투수는 물론 중간 객투로 디딤돌을 넣은 투수 등에게도 별도의 점수를 줘서 곡과를 차별화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많이 이겨야 전체 연봉 예산이 늘어날 뿐 아니라 원시어에 적용받는 선수도 늘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야, 이게 뭐 말하는 인센티브제잖아요, 영진 씨.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구단에서 꼼수 쓴 거예요, 사실. 이거 갖고 이렇게 아니, 그럼.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혜택을 본 사람이 있어요. 네네. 김지찬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700이었는데 네. 159.3% 올라서 7천만 원에. 네, 네, 네. 그러니까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어. 뭐 네. 최채영도 이제 역시나 11승 6패를 해서 네. 와 1억 6천만 원까지 받게 됐네. 7,500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좀 올랐고 투수 뭐 김대우도 역시 뭐 34%가 인상되고 네. 그러니까 박혜민도 역시 그렇고 김동엽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네. 잘된 사람만 있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워낙 낮은 금액에서 계약을 해서 올라가면 주겠다. 그러면 못하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라는 얘기지. 그쵸. 아니 그러면 사실 연봉이라는 게 그 계약할 때 이 정도로 할 거라고 기대치하고 주는 거잖아요. 네.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삼성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래요, 원래. 그게 삼성 문화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 네네. 사실상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선수협도 일어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선수들이 결정하는 연봉이기 때문에 프로는 몸값은 자기 실력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아, 그래요? 봐요. 인센티브제 이런 것들이. 너무 근데 처음에 금액을 낮게 치청해서 네네. 뭐 잘하면 주겠다. 마에다야? 그런 거야. 유희관도 사실상 불쌍해요, 사실. 70%가 없어 얘들아. 와. 그러니까 뭐 개그맨으로 치면은 너 여기서 몇 번 더 웃기면 출연료 더 주겠다. 네, 이런 그런 거잖아요. 거 같아요. 아, 이게 한 정말 5번은 빵 터뜨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그 부담돼서 못할 것 같아. 더우로. 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동기부여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그죠.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아, 언제부터 이제 이게 메이저리그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메이저리그도 인센티브가 뭐 많긴 하지만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계약은 사실 많지는 않죠. 물론 뭐 이제 스플릿 계약이라는 게 그런 인센티브 계약의 일종이기는 네. 하지만. 근데 지금 예. 다 보면은 다 네. 신인급이에요. 네네. 기존의 뭐 선배들 것은 또 이렇게 못해. 맞아. 그죠?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음. 거의 대부분 보면은 뭐 유명한 선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연봉이 진짜 높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거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보장 연봉은 좀 싸게 받는 선수들은 후하게 좀 쳐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양의지한테도 이런 계약이 된다면 저는 이 계약 믿고 갑니다. 근데 또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 또 못하니까 네네. 그런 게 또 아쉬운 점이 있죠, 사실상. 그렇군요. 다시 이제 삼성라이온즈 전력 얘기로 돌아가면 네네. 저는 이제 올해 전력 보강이 타선에서 오젤이랑 큰 보강, 그다음에 피렐라 외국인 타자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네. 투수에서는 선발 복귀 후 이제 풀타임 노리고 양창섭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많이 활약 못했던 심창민, 맞아요. 예, 네. 요 선수들 장필준, 백정현, 백정현. 저는 돌아오는 투수들이 불펜 선발진에 꽤 힘을 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나마 이제 뭐 다행인 거는 네네. 오승환이 뭐 아. 투구 폼도 바꾸면서 네네. 뭐 자기가 다시 한번 뭐 부활을 했지만 네네. 오승환이 근데 직구 구속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네네. 오승환만 마무리가 든든하다면 네네. 저는 뭐 중간하고 뭐 선발만 잘 이어진다면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해요, 사실. 오승환 선수가 이제 40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아, 대단해요. 이거 그럼에도 보면은. 불구하고 아직도 150km 넘는 강속구를 뿌리는데 본인이 작년에 조금 마음이 급했다 그래요. 좋은 맞아요. 모습을 빨리 재활하려고. 보여주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구속도 많이 끌어올리려고 좀 무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컨디션 기복도 있고 그랬는데 복귀 후에 뭐 45경기를 뛰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승환은 오승환이더라. 내년 오승환은 저는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오승환은. 40인데. 네, 올해 오승환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뭐 오승환이 워낙 뭐 잘하고 있지만 네. 경기력을 봐서는 뭐 워낙 또 잘했어요. 잘했지만 네네. 그렇죠. 이제 타자들이 오승환의 직구를 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근데 뭐 전성기에 비해서는 뭐 거기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인상적인 건 저는 메이저리그 때 오승환이 첫 해, 2태 좋을 때는 직구 슬라이더 딱 2개만 던져도 맞아요. 메이저를 못 치더라고요. 근데 변화구를 빈도가 근데 막 높아졌어요. 커브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오승환도 이제 오승환 선수도 급하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국내에서 전성기 155 던질 때는 직구밖에 안 던졌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투구 스타일을 보면 변화구도 많이 적절히 엄청 많이 사용하면서 던져요. 예. 오승환이 이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점점점 뭐 나이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근데 오승환이 뒷문만 지켜준다면 네네. 삼성은 사실 선발만 뭐 1, 2, 3선발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충분히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 오승환 선수는 알죠. 네. 네, 끝판왕 오승환 선수는 올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승환 선수요? 네. 네,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일단 뭐 네, 경험이 정말- 풍부한 선수고 그죠? 그쵸. 경험이 풍부하고 공도 아직도 여전히 아까 빠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최지광하고 이제 우금인이 네. 중간에 어느 정도 받쳐주냐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 사실. 세던맨으로 최지가 그죠. 우규민이 어쨌든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4년 60억 그때는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FA 대가 한 발 물러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팀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입장. 음. 셋업에서 이승현, 우규민, 최지강 이런 선수가 연결고리 맞아요. 역할을 우승환까지 어떻게 주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뭐 이제 만년 뭐 이제 포텐 터지려고 했던 김대우도 그렇죠. 네. 계속 안 터졌다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김대우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은 마무리는 뭐 핵심이고 1, 2선발 네네. 뭐 괜찮고, 네.
그 중간에만 잘 박아준다면 음. 삼성은 저는 뭐 한 가을 야구 뭐 3위, 4위까지도 저도 껑충 올라. 왜냐면 오재일도 있고 뭐 용병이 그 정도 피렐라가 이제 해준다면 삼성은 피렐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이학주도 만약에 다시 네. 반등한다면 그러니까 피렐라, 이학주 딱 두 명이 반등하면은 전 음. 타선은 정말 무서운 타선이 되고. 뭐 저기 뭐 강민호나 김상수는 뭐 제 역할 이제 부자까지 상수라고 보고 그 정도는 그죠? 해줄 거라 생각하고 오재일도 이제 그렇다고 보고. 맞아요. 워낙 커리어 긴 선수들은. OBS